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출산율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약 0.7명대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구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 신호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인구는 국가 경제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20년 뒤 노동자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노인은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연금, 건강보험, 복지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복지에 쓸 돈은 늘어난다. 그럼 그 부족한 돈은 어디서 메울까요? 결론은 단순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가 부채를 늘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계속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현재 구조가 유지된다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일하는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지금의 2030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더 큰 세금과 보험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건강보험료 인상, 국민연금 개혁 논의, 각종 세율 조정 이야기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입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수록 1인당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 가능성입니다. 자산에 대한 과세는 노동인구 감소 시대에 안정적인 세원으로 여겨집니다. 세 번째는 소비세, 즉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입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출산율은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주거비 부담, 사교육비, 불안정한 일자리, 경력 단절 문제, 특히 수도권의 집값은 젊은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이를 낳는 순간 경제적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늘리고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안정성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예측 가능한 미래,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구조, 이런 환경이 갖춰져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세금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낸다는 구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개인연금과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흐름 관리가 중요해집니다. 세금과 보험료가 오르면 실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소비 습관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아이를 낳을지 고민하는 세대,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세대,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산율 문제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우리 지갑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세금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점점 더 무거워지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